그동안 하도 묵혀놨던 거라 여러분들 좀 잊어버릴 수도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3일 문재인 대통령 사위 이스타제 취업과 이상직 의원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사이에 대가성 관계를 따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상직 의원의 영장 범죄 사실에 이런 내용들이 빠져 있다면서 문제를 지적한 거예요. 곽상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한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날 사건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전주지검을 찾았습니다. 이스타젯은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창업한 이스타항공과 합작을 추진하던 태국 항공사입니다. 여기에 70억 가까운 돈, 이 돈을 외상으로 이제 이스타항공이 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스타젯은 표만 파는 회사인데. 자, 과거는 이스타항공은 이스타젯에 투자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해왔고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도 이스타항공의 해명을 반복했다면서, 그런데 최근 이스타항공이 타이 이스타젯으로부터 받아야 할 외상 채권이 있다. 이게 70억 원 정도예요. 이걸 있다는 정황이 발견됐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곽 의원은 지금까지 달리 이는 이스타항공이 이스타젯으로부터 자본을 투자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어 2019년 타이 이스타젯 항공기를 도입할 때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을 했다면서 이것만 봐도 이스타항공 지분이 투자됐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사위 취업과 이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취임 사이에 대가관계, 즉 뇌물까지 이거 수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을 검찰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자, 이상직 의원은 2018년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에 올랐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해 7월 문재인의 사위가 말이죠,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했다는 설명도 곁들였습니다. 그 문재인의 사위가 그래서 태국으로 갔잖아요. 이게 수상하다 이거죠. 수상하다. 곽 의원은 자리를 함께한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이게 사실이라면 공정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면서 이스타항공 돈이 타이 이스타젯으로 빠져나간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오늘 우리가 수사를 촉구해야 할 사안이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부연을 했고요. 곽 의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전주지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이런 내용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곽 의원은 국민의힘 이스타항공 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자, 사위가 이스타젯에 취업을 했는데 타이 이스타젯에 수상하다. 별달리 사위가 취업할 내용도 없고 항공사에 취업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것도 태국으로 또 가족이 다 이민을 가면서 말이죠, 취업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있다, 수상하다. 근데 이제 이스타젯과 이스타항공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 그동안 청와대도 그렇고 이상직도 얘기했는데 최근에 이스타항공이 타이 이스타젯으로부터 받아야 될 대여금이 한 70억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따로 볼 수가 없는 같은 회사가 아니냐, 같은 회사의 어떤 이상직이 지배구조를 갖고 있고 여기에 사위를 취업시켜줬고 그 대가로 문재인 정권에서 요직을 얻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국회의원까지 되지 않았느냐. 이거는 진짜 아주 철저히 파봐야 됩니다. 이거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아무런 한 푼도 받은 적이 없고 이권을 갖다가 약속한 적도 없는데 뇌물죄로 해갖고는 지금 30년형, 지금 20년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뇌물이거든요. 누가 봐도. 뇌물이 아니면은 사위가 여기 갈 수가 없는 거죠. 예. 사위가 특별하게 무슨 항공사와 관련된 일을 했다 이런 것도 아닌데 말이죠. 게임 회사에 서 있었거든요, 사위는. 이런 점을 봤을 때 매우 수상한 부분이라 이거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 기사. 예. 얼마 전에도 한번 소개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이건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추천 버튼 딱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추천 구독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추천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금준님, 쉬는 게 그 어떤 약보다 좋아요. 좀 쉬었어요. 1년간을 거의 쉼없이 달려오니까 이게 다른 거 뭐 건강에 특별히 이상이 있는 건 아닌데 피곤하다는 거를 계속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시청자분이 왜 이렇게 요즘 피곤해 보여요 해갖고 그래 좀 쉬자 해서 좀 쉬었습니다. 오래 하려면은 아무래도 건강한 게 최고죠. 자, 하늘이님은 오늘 헤어스타일 좋아요. 뭐 쉬면서 머리도 좀 이렇게 좀 하도 막 피곤해 보여서 머리도 좀 짧게 깎았습니다. 날도 이제 더워지니까. 여러분들 어때, 이쁩니까? 이쁘게 보이려고 했는데. 자, 송영길이가
김어준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는데 이 이유가 뭘까 이거죠. 자, 송영길 당대표 어제 이제 당대표로 취임을 했습니다. 김어준을 두고 허위 보도는 통제 필요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3일 첫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4.7 재보궐선거를 통해 매서운 회초리를 내린 민심을 잘 수용해서 민주당을 변화와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당대회 기간 당명만 빼고 다 바꾸겠다는 이 과거에 이건희 회장이 부인 빼고 다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근데 이제 송영길은 당명 빼고는 다 바꾸겠다. 쇄신기치를 내걸었던 만큼 이날 대표로서의 첫 행보도 변화와 통합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송영길은 완전 친문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친문으로 가자니 이 정권을 갖다가 지금 연장시킬 가능성이 없는 거야. 그러면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내가 한번 다음에 도전해보자. 괜히 친문과 함께 있다가 내가 패족되느니 좀 각을 세워보자 이런 것 같아요. 자,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영길은 민심을 강조하며 당내 강경파들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점으로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 어우, 세게 나갔네요. 자, 이걸 꼽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논리만 취합해서 자기 강화하는 구조가 아니라 객관적인 민심과 다양한 정보를 균형 있게 수렴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심이 당내에 반영돼야 자기 규정이 가능해진다라고도 말했어요. 그러면서 방송인 김어준 논란에 대해서도 송영길은 진보든 보수든 사실관계를 허위로 쓰는 것은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김어준을 가짜뉴스로 찍은 거죠.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라면서 이런 발언은 보수 언론에도 수많은 편향성과 잘못된 사실이 많기 때문에 균형 있게 같이 봐야 할 문제. 김어준만 까기에는 이제 뭐하니까 보수 언론도 깐 거예요. 원론적인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김어준 수호를 자처하는 당내 강경파들과는 결이 다르다. 자, 김어준에 대해서 여권에서 김어준을 지키는 건 기득권과 싸우는 등 동지와 연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짜뉴스라고 찝은 거예요. 가짜뉴스 김어준은. 김어준이 또 자기 방송에서 한마디 하겠는데. 자, 또 그리고 당청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어요. 그동안 정책 주도권을 당보다는 청와대가 주도한 것이 많았다고 보인다면서 우리 당이 중심이 되는 대선 준비를 하겠다. 선거 기간 동안 부동산 정책 수정을 예고했던 송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도 4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중으로 정책 리뷰를 할 생각이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도 좀 바꿔야 되겠고 또 건드리는데 이게 참 어쨌건 지금 청와대와는 결을 달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영길은 자기 색깔 내려고 하는 거지. 당내 분란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리 가도 혼란스럽고 저리 가도 혼란스러운데 어쨌건 송영길 얘기가 틀린 건 없어요. 여기까지 틀린 건 없습니다. 뭔가 지금 청와대와 거리두기 하면서 자기 세력 만들려고 할 것 같아요. 자, 송영길은 앞서 이날 오전 첫 당무 행보로 서울 동작구의 국립현충원을 찾았고 국민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번영합니다라고 썼습니다. 자, 송 대표는 이날 김대중, 김영삼, 그다음에 이승만, 박정희. 이거 봐요. 보세요. 이승만, 박정희 이거 싫어하거든요, 민주당. 여기 참배한 거지. 잘한 거예요. 자, 이 전 대통령 묘역에선 3.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하신 대통령님의 애국정신을 기억합니다라는 문구를 남겼고, 대단한데요. 아주 이거 의미가 있어요. 박 전 대통령 묘역에서는 자주국방, 공업입구, 국가발전을 위한 대통령님의 헌신을 기억합니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의 색깔과는 전혀 지금 다른 행보를 걷고 있어요. 물론 이제 송영길 좌파고 운동권인데 지금 보니까 이게 문파 갖고는 안 된다. 이 정권은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내 세력을 만들어서 싸워야 되겠다. 뭔가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정치. 그러면서 이제 중도 보수까지 포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였어요. 이 과거에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임시정부 수립이라든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해서 이자들이 인정하지 않았고요. 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자주국방과 공업입국 이런 걸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걸 다 인정한 거예요. 이 논란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민주당 안에서 이 운동권 세력 중심으로. 자, 문재인과 추미애, 이해찬도 당선 직후 두 전직 대통령 무역을 참배한 적이 있지만 공로를 인정하기보단 협치와 예우 측면이 컸는데 모든 역사가 대한민국입니다. 문재인은 통합하라는 시대적 과제, 그다음에 추미애는 평화공존의 시대로 가는 길목에 있다는 차원에서 예를 표했는데 이번엔 다른 거죠. 송 대표는 이날
통합의 행보는 장군 제2 무역 참배로도 이어졌습니다. 한국전쟁 때 활약한 손일원 제독, 김종호 장군, 예, 이런 분들을 또 참배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좀 달라졌어요. 달라지기는 뭐 우리가 이런 걸 갖다 나쁘게 표현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이와 관련 송 대표는 이날 아들에게 민주당이 유니폼, 예, 전투복 입으신 분들에게 너무 소홀히 한다. 예.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냐면은 세월호만 챙긴다 아들이. 예. 그런 얘기를 들었다 아들한테. 그래서 이걸 또 기자들한테 얘기하면서 또 세월호는 막 그렇게 하면서 챙기면서 이 유니폼 제복 입은 사람들은 챙기지 않았다. 이렇게 아들 이야기를 전한 거야. 이후 김용호 대표 비서실장 기자들과 만나서 세월호 가족을 챙기듯 공무 군경도 잘 챙기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쨌건 민주당이 대선을 나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나름의 그 기존의 색깔을 벗어 던진 거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하나는 지금 송영길이 이재명하고 손잡고 대선 관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세력 쳐내고 이재명과 손잡고 대선 관리. 어차피 이재명이 제일 지지율이 높으니까 이재명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거꾸로 되는 거죠. 이재명이 나가는 게 아니라 문재인 세력이 지금 비토하면서 나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문재인 탈당하라는 얘기까지 나올 수 있겠는데, 예. 아마 지금 문재인 세력과 그 다음에 송영길 세력, 그 다음에 이재명 세력이 조만간 또 충돌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어쨌건 민주당은 지금 계속 이렇게 갈짓자 행보를 하고 있네요. 대선이 다가갈수록 단합하기보다는 찢어지는 부분. 근데 송영길의 행보는 사실 정상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 그 친문 세력이 봤을 때는 이거 뭐, 야, 우리를 이제 버리는 거 아니야? 대통령을 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메시지로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조만간 이제 보십시오. 이제 민주당 내에서 부글부글 하면서, 친문들이 난리 날 겁니다. 이번에 송영길이 득표가 정말 1% 차이도 안 났거든요. 그러니까 0.5 정도 났어요. 그러니까 아주 박빙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바들이 지금 상당수 있다는 걸 봤을 때, 야, 이거 우리가 결집하지 않아서 졌다. 이 송영길 체제도 이런 식으로 가면, 예. 뭐 저는 정상적으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민주당은 사실 정상적인 당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는 체제와 비정상인 체제가 충돌하면서 조만간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예. 사실 이게 국민의힘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또 전하는 건데, 지금 5월 등판설 도는 윤석열, 이 탄핵과 관련된 책임론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탄핵을 사과하고 그 다음에 책임져라. 탄핵을 당을 넘는다는 얘기를 떠나서 탄핵에 대해서 책임질 거 책임지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건 화해하자. 또 한편에서 뭐 그럴 필요가 있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충돌하는데 민주당도 지금 마찬가지죠. 네. 민심을 들어라 라는 부분하고 무슨 소리냐 우린 잘해왔다라는 부분이 충돌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 뛰어넘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렇죠? 다만 국민의힘은 이제 윤석열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부분이니까, 예, 시간이 있는 부분이고 지금 민주당은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조금 있으면 180일 전에 대선 후보를 뽑아야 되거든요. 송영길 오늘 뭐 입장이라든가 송영길의 스탠스를 보면은 180일 당원 당규를 지킬 가능성이 있고 문바들은 더 뒤에서 하자. 그렇게 되면 이재명이 유리해지니까 이러면서 엄청나게 충돌 날 가능성이 있고, 또 국민의힘은 윤석열이 들어오는 거 가지고 이 탄핵 책임론 갖고 엄청나게 충돌 날 가능성이 있는데 참 빨리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지만 말이죠. 쉽지 않은 부분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봐요. 절박한 건 누가 절박하냐. 지금 정권을 찾아와야 될 쪽이 좀 더 절박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어느 선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바로 윤석열 얘기, 논란이 많은 윤석열 얘기로 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박영인의 좌빠들 절대 믿지 마세요. 대표님 엄청 순진합니다. 이젠 속지 말자. 또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요, 이 송영길에 대해서 뭐 속지 말자, 뭐 제가 믿어주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송영길의 속심은 문재인과 결을 달리해서 자기 세력 만들겠다는 거거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어떻게 송영길을 믿겠습니까? 예? 이게 우파를 이용하는 거지.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묘소 가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돕는 운동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걸 우리가 속지 말아야지 사실은. 뭘 그걸 믿습니까? 정치라는 게 딱 뻔히 보이는 부분, 보여주는 부분만 가지고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자, 5월 등판설 나도는 윤석열, 박근혜
탄핵 책임론엔 뭘 책임지라는 거냐. 자, 지난 3월 4일 사퇴 후에 2달째 자맹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언제쯤 정치 공개 행보를 시작할까? 정치권에서는 5월 등판설이 주로 언급된다고 합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KBS 일요진단에 나와서 주변의 여러 얘기를 정리하고 자기 확신이 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5월 중순쯤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 국민의힘 안에서도 차기 대선 2022년 3월 9일까지 남은 시간을 고려했을 때 5월 이후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 이달 안에는 구체화한 형태의 행보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공식 행보가 늦어지면 피로감이 커진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5월 등판설에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미 당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의 자맹이 길어질수록 피로감이 커진다면서 만일을 대비한 대안 후보를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강해야 된다는 얘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만일이 아니라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다만 당 밖에선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을 시작하는 9월 초까지는 야당과 거리를 두는 행보를 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뭐 이런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뭐 그런 얘기를. 자, 윤 전 총장이 어떤 경로로 정치를 시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에선 당대표 도전자를 중심으로 당대표가 되면 윤 전 총장을 영입하겠다. 김웅원. 또 윤 전 총장이 정치 결심이 서면 국민의힘으로 올 것이다. 권영세, 조혜진 의원. 이런 목소리가 있고, 결국 국민의힘에 영입되거나 입당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반면 국민의힘 밖에선 제3지대론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대표 주자가 김종인 전 위원장인데 이 사람 말은 좀 그런 게, 제3지대 성공하지 못했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난 뒤에 제3지대에서 이렇게 또 털을 잡으려고 하는 건 좀 꼼수 아닌가 싶고 말이죠. 자기가 말하면 다 선이고 정이고 정답입니까? 네. 저는 제3지대론이라는 거는 일정 머무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통합해야 돼요. 네. 이건 그냥 정거장일 뿐이 없는 거죠. 제3지대론은 결국 통합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제 김종인이 여기에 이제 가세를 한 겁니다. 네. 자,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할에 주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른바 안철수 역할론입니다. 합당에 조급해하지 않는 안 대표가 윤 전 총장과의 회동과 영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야권의 재편을 주도권을 질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안 대표를 따로 만났다는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안 대표가 윤 전 총장을 야권의 링 위로 올려놓은 후 자신이 주도적으로 돕거나 선의의 경쟁을 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대표를 직접 불러와서 링 위에 올리고 주도적으로 도우면서 선의의 경쟁을 한다. 그래서 자신도 대권 후보로 부상하는. 네. 자, 안 대표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대선 포기 선언을 했지만 서울시장 당선을 전제로 했던 선언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나는 당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선에도 나갈 수 있다 이거죠. 안 대표는 최근 대선에 주조연으로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발언하는 등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저는 뭐 나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흥행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역할 분담이 돼야 되고 또 흥행 카드들이 많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안철수, 홍준표, 윤석열 뭐 이 정도가 서로 치고받으면서 단일화하는 과정으로 나가는 거 절대 나쁘지 않다. 예,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주연도 할 수 있고 조연도 할 수 있다는 안철수의 이 발언은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홍준표, 윤석열 둘만의 싸움은 조금 좀 맥이 빠지거든요. 예, 한 3명 정도가 붙으면 뭔가 그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제3지대도 사실은 그냥 정거장 역할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결국은 다 단일화 해야 됩니다. 뭐 당명을 바꿔서라도 단일화 해갖고 야권 후보는 하나로 나가는 게 정답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져요. 자, 정치를 언제 어디서 할지 결정해야 할 윤 전 총장은 정작 조용하다고 해요. 여전히 열공무드라는 게 주변의 전언이고요. 윤 전 총장과 가까운 한 인사는 기자들에게 윤 전 총장에게 경제 정책 관련 분석 기사를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질문도 하고 의견도 밝히는 등 반응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치 행보와 관련 기사는 읽기만 할 뿐 전혀 답이 없다고 합니다. 다른 측근은 윤 전 총장이 정책 공부에만 매진하는 건 중도 보수를 아우르는 구심점으로 자강해보겠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정치 행보를 하더라도 국민의힘에 바로 들어가진 않을 것 같다. 또 여당에 비해 야당은 대선 후보도 2달이나 늦게 정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있다는 거죠. 또
여야 각 당 당원 단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9월 9일, 국민의힘은 11월 9일 각각 대선 후보 선출을 하는 데드라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 보면은 민주당 이거 골치 아프게 됐어요. 9월 9일 빨리 해야 되는데 송영길은 9월 9일까지 갈 것 같아. 반면에 지금 문바들은 11월 달 국민의힘과 똑같이 하자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민주당은 충돌이 날 수뿐이 없는 거죠. 누군가는 탈당한다고. 다만 윤 전 총장은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 제기된 박근혜 탄핵 책임론에 대해서는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윤 전 총장과 소통하고 있는 한 인사는 윤 전 총장이 김용판 의원의 국정원 댓글 수사 사과 요구에는 당안에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넘기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는 내가 뭘 책임져야 하냐. 사과할 일인지도 모르겠다. 윤 전 총장 얘기입니다. 예, 물론 이제 정확한지는 지인이 이제 전한 거니까. 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 내가 뭘 책임져야 하냐, 사과할 일인지도 모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당시 자신은 최순실 특검 파견 검사로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며 박 전 대통령 탄핵은 국회 표결과 헌재 결정을 통해서 처리됐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윤 전 총장은 사법체계에서 주어진 역할을 했을 뿐이다라고 이제 엄호를 했죠. 자, 이거 이제 말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면 자신은 특검팀 파견 검사로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국회 표결과 헌재 결정을 통해서 처리됐다. 예. 뭐 평면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이 또 납득이 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당시에 이제 탄핵과 관련해서 태블릿 PC라든가 또 몇 가지 조사에서 또 화이트리스트 조사 이런 걸 하면서 너무 강압적인 적폐 수사에 강압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또 제대로 왜 수사를 안 했냐. 태블릿 PC 부분이라든가 또 미르K 스포츠 대단과 관련돼서 왜 한쪽 편의 입장만 듣고 수사를 했느냐. 이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입장 정리가 좀 돼야 된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걸 안 하고 말이죠. 그냥 나 뭐 잘못한 것도 없고 난 최선을 다했는데 라고 했을 때는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진실을 규명하자고 하는 측은 계속 반발하면서 이게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제 통합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논란이 또 될 거라 이거죠. 예. 참 저는 이제 여기 이제 중립적으로 말씀드릴 수뿐이 없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김용판 의원도 한번 출연을 시키고요. 제가 그 다음에 정진석 의원도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전 입장이 있긴 있어요.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 윤석열 총장은 아니 탄핵에 참여한 건 아니죠. 수사만 했죠. 근데 수사에 있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태블릿 PC 부분이라든가 의혹에 대해서는 입장을 좀 내놓을 필요가 있어요. 예. 저는 이거 그냥 덮고 넘어가자는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 내가 그때 수사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그런 부분이 있었다. 내가 제대로 수사해야 돼야 될 부분이 미진해서 수사가 안 돼서 곡해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었다. 그런 입장이 나와야 돼요. 지금 양쪽의 입장이 뭐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좀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계속 또 지켜봐야 되겠죠, 이 부분은. 네. 자, 또 키키타님 윤석열은 비겁하다. 뭐 진돗개님은 올소. 뭐 이런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특검의 입장에서 윤석열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봐야 돼요. 저는 입장을 저런 식으로 두리뭉실 넘어갈 게 아니라 뭘 책임져야 되냐 사과할 일인지 모르겠다. 탄핵 부분 그렇다고 쳐도 특검 수사에 있어서 지금 문제 제기되고 있는 부분 자료도 좀 보시고 왜 이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윤석열의 정확한 입장이 나와야 됩니다. 예. 그냥 두리뭉실 넘어갈 건 아니고 또 그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또 너무 우리 쪽의 생각만 강요할 필요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건 언젠가는 이야기를 들을 수뿐이 없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지금 이 정도 얘기한 것도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행보를 시작하고 통합 이야기가 나오면 이 부분은 분명히 정리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진석 의원 그리고 김용판 의원 두 분을 한번 인터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김용판 청장을 계속 섭외를 하고 또 정진석 의원은 뭐 언제든지 또 저희가 인터뷰를 할 수 있으니까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서로 입장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여러분들께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산사님은 신의 한수예요, 하수가 아니라. 오해받잖아, 그러니까.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유시민 관련 보도가 또 이제 확실하게 떴어요. 민주당이 아주 골치 아파졌어.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송영길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친문 세력의 후보가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네. 근데 친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시민. 유시민도 지금 이제 대권 못 나오게 생겼거든. 자, 이 보도예요. 지금 단독 보도 떴어요. 단독 사과한 유시민 결국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자, 사과했지만 기소됐어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 중인 서부지검이 3일 유 이사장을 전격 기소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19년 말부터 검찰 개인 계좌와 노무현 재단 계좌를 불법 사찰했다. 한동훈 검사장이 봤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봤다 이거죠. 그래서 한동훈이 이걸 갖다 고소해서 이게 이제 기소가 된 거예요. 3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부지검 형사 1부는 유시민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날 재판에 넘겼다. 이야, 이거 골 때리네. 보통 이 명예훼손 약식 기소하거든요. 근데 재판에 넘긴 거야. 재판에 넘겼어. 약식 기소 보통 뭐 이 정도면 한 300만 원 정도 할 텐데 이걸 재판에 넘겼다는 건 이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지속적으로 허위사실 공표가 이루어졌다. 악질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건을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야. 한 검사장이 이른바 검언 유착으로 인해 시민 판단을 기다리던 중인 가운데 같은 행위가 반복됐다. 그러니까 검언 유착, 그러니까 한동훈을 죽이려고 한 고의적인 행위였다 이거죠. 유 이사장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공개 사과까지 내놨다는 정황 등이 고려는 됐다. 이거 아마 검찰이 구형을 한 2년 정도 때릴 겁니다. 벌금형보다는 이거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예, 집행유예가. 유 이사장은 2019년도 12월 24일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처음 나와서 검찰이 11월 12월 노무현 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있다.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 저의 처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허위사실을 퍼뜨렸죠. 채널A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결탁해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를 캐려고 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세간이 시끄러웠던 지난해 7월 24일에는 MBC 라디오에 출연해갖고 한동훈 검사가 있었던 대검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노무현 계좌를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 검사장을 콕 집었습니다. 해당 인터뷰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한 한 검사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당일 아침에 방송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건, 채널A 사건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의적이다 이거죠. 자, 검찰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즉각 반박했지만 유시민은 장기간 의혹 제기를 멈추지 않았고 관련법상 검찰이 수사 목적으로 특정 계좌를 조회했다면 금융기관장은 최장 1년 이내에서 당사자의 이런 사실을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하지만 2019년 12월 처음 의혹을 제기한 유 이사장은 올 초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좌 조회에 대한 아무런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 즉 허위사실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지금 유시민이 이 문제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지금 이거 한 검사장은 또 이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해놨다는 거죠. 이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재판으로 가게 되면 유시민이 대권에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시민도 그걸 알고 내가 너무 악의적으로 했나? 그러니까 사과한 거예요. 빠져나가려고. 그래서 유시민이 홈페이지에다가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면서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히 사과드린다. 사건이 다 불거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사과문 올렸는데 이건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지. 이미 한동훈 명예는 땅바닥에 떨어졌고 또 채널A 그 기자도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악의적이다. 빠져나가려고 사과했다. 그러니까 진심이 담겨있지 않은 사과다 이거죠. 결국 유시민 검찰이 2년 구형할 수도 있고 3년 구형할 수도 있어요. 3년 이거. 이것 때문에 구속된 기자가 있잖아요. 채널A 기자. 3년 구형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쨌건 재판에 갔기 때문에 유시민은 이 대권 나올 때 이 구라쟁이 촉새 이거로 프레임이 짜지기 때문에 유시민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된 거예요. 지금 캠프까지 꾸렸다 이런 얘기까지 소문까지 돌고 있는데 대선 캠프까지 유시민은 아웃되네요. 이걸 이제 감지한 이제 민주당의 송영길이 대표가 됐잖아요. 이거 큰일 났다. 민주당에서 여권 후보 그러니까 문파 후보들은 나올 가능성이 없구나. 그러면은 내 독자적인 행보를 걷자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거 참 민주당은 말이죠. 이제 친노와 비노 간에 아주
대대적인 싸움이 이제 벌어질 예정이고, 국민의힘과 윤석열은 또 탄핵 문제 때문에 당분간 또 논란이, 공방전이 주고받을 예정인데, 저는 탄핵 문제와 관련해 갖고는 지금 김영판 총장도 잠시 그 느낌상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진척시키고 싶진 않은 거예요. 예. 유튜브 방송 안 나간다는 얘기는 이 논란을 더 끌고 가고 싶지 않다. 예. 국민의힘 자체에서는 어쨌건 정권 교체가 먼저라는 부분이고, 또 민주당은 이거 어차피 안 된다. 대선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 그러기 위해선 자기 세력, 자기 살 길 찾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는 것 같아요. 자, 하여튼 민주당 친노와 비노의 싸움, 국민의힘 통합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제가 뭐 방송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그냥 방송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정보 취합해서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조만간 제가 안철수 대표도 만나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는 시간을 또 갖습니다. 그래서 또 정확한 정보를 언론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뭐 어떤 분은 탄핵 잘못 없다고 이야기하시네요. 우파는 최재형을 응원합니다. 하여튼 뭐 알아서, 예. 뭐 최재형 응원하실 분은 응원하시고, 윤석열 응원하실 분은 응원하시고, 또 이 논란이 그래도 올해 한 9월 달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하여튼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예, 여러분들께 보도하도록 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한쪽에 치우쳐갖고 말이죠. 예, 미래를 망치면 안 되니까, 예, 아주 객관적으로, 예, 뭐 박근혜 파리 하실 분들은 계속 박근혜 파리 하시고, 저는 객관적으로 미래를 보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